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남녀간의 흥분을 유도하는 애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애무란 섹스를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마에 키스를 하고 볼을 어루만지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서로의 혀를 음미하면서 남성은 여성의 유두를 입으로 간지르며 손은 여성의 음부를 어루만집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흥분을 느끼면서 옷을 벗게 되고 남성은 부풀어 오른 중요 부분을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애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흥분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흥분을 하게 되나요? 성적인 흥분을 말하는 것이죠. 가슴이 뛰고 남성은 성기가 부풀어 오르고 여성은 유두가 경직되면서 음부에서는 액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 흥분을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남녀 간의 흥분을 유도하는 애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욱 상대방을 흥분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남녀 간의 흥분 요소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성은 시각에, 여성은 감각에 많은 흥분을 느낀다고 하죠. 섹스를 할 때 남성은 여성의 벗은 몸을 보며 더욱 흥분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인지 부끄러워서인지 불을 끄든지 아니면 눈을 많이 감게 됩니다. 하지만 답은 다른 데 있죠. 앞서 말한 두 요인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눈을 뜨고 물체를 만지는 것보다는 눈을 감은 채로 물체를 만지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촉감이 배가 되고 무언지 모를 의문의 심장박동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은 감각에 더 많은 흥분을 느낀다고 그랬죠.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남성분들은 여성이 섹스를 하기 전에 불을 꺼달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며 불을 킨다거나 눈을 감고 있는데 억지로 예쁜 눈 좀 보자며 눈뜨게 하지 말아야겠죠. 그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흥분을 최대한으로 느끼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시각적으로 많은 흥분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은 흥분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밝은 곳에서 여성의 새하얀 젖가슴과 삽입되어지고 있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보면서 한 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흥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지만 음부에서 삽입되어지면서 느끼는 감각적 흥분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지요. 남녀의 흥분을 유지하면서 최대한도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많겠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조명을 분위기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흥분을 즐길 수 있는 애무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스에 있어서의 흥분을 가중하는 방법이죠. 키스는 서로의 입술이 포개어지면서 상대방의 혀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체로만으로도 짜릿하고 흥분되어지지만은 상대방의 혀가 자신의 입속에 왔을 때 오래 혀로 감싸고 머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짝 깨물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두를 애무하는 방법이죠. 남녀의 가슴은 똑같은 성감대입니다.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도 가슴을 애무받으면 흥분이 많이 됩니다. 젖꼭지를 애무할 때 입에 넣고 흡입하는 것보다는 살짝 혀로 스치면서 깨물어주는 방법이 흥분을 가중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를 애무하는 것이죠. 기를 애무할 때는 보통 깃볼을 많이 흡입하지만은 깃볼을 흡입함과 동시에 혓바닥을 귀 속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다면 오늘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선의 덕택이겠죠. 물론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남성은 시각에, 여성은 감각에 많이 흥분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성분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스킨십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치안으로
오인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내분들에게 자주 스킨십을 하다 보면 잃어버린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스킨십을 통해서 바로 섹스까지 가기보다는 스킨십만 하고 있다 보면 발동이 되는 날만 이 일을 치루어야 하겠죠. 여성분들은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다면 자신있게 그 남성 앞에서 남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을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을 넘어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외도를 많이 합니다. 이는 요즘 사회에서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부부간의 성적 불만족을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해소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만큼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을 쉽게 사고파는 나라가 또 있을지 외국과 비교해 보면 더욱 안타깝죠. 성생활의 만족감이나 다양성이 한 명의 배우자로는 힘들다 보니 다른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남성들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성해야 할 생각이죠. 외도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행동이 갖는 의미가 성의학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부부간의 성적 만족감이 떨어질 때 이를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보다는 상대의 성기능에 결함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비난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새로운 쾌감을 찾는 것은 성행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고 있는 파트너를 제쳐두고 다른 상대를 찾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복잡한 심리적 문제나 갈등도 있겠지만은 아주 단순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네들의 공통점은 성행위에서 입맞춤, 가슴 몇 번 만지고 그 다음은 삽입선교를 하는 식입니다. 개중에는 발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오래 유지되지 않으니 발기가 수그러들기 전에 재빨리 삽입을 해야만 되는 불쌍한 조급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행위의 다양성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나마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지켜지는 것은 체위의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체위의 다양성에 식상해지면은 그 외에는 별로 다양성을 위해서 더 시도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행위의 다양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저기에 숨어 있죠. 성감대 자극을 통한 전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전이를 한다면 어떤 성감대를 몇 개나 어떤 자극 방식을 몇이나 조합할지, 음경이나 클리토리스, 자극 여부와 방식, 자극 시 삽입 전의 오르가즘에 미리 도달시킬지 여부 등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성감대나 클리토리스 등등의 얘기를 하면은 매번 삽입선교 전에 최고의 즐거움을 줘야 하는 것이냐며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방식으로 상대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면 좋겠지만 삽입선교 전에 매번 오르가즘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때는 오르가즘까지 끌어올리고 어떤 때는 가볍게 기분 좋은 수준으로 변주곡을 행하는 것이 더욱 성적 흥분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매번의 성행위가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아침, 저녁 등 성행위 시간대, 성행위 장소와 그 환경 등등 성행위의 다양성을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평생 똑같은 성행위는 불가능하겠죠. 각자의 취향과 만족감을 내 배우자만큼 제대로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매번 똑같이 그 나물의 그 밥, 똑같은 방식의 피스톤 운동으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빔밥도 먹고 여름철에는 냉면도 먹고 또 이렇게 음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미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유독 성행위에서만은 철저히 편식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즐기며 만족감을 얻듯이 성생활에서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만능 열쇠가 될까요? 답은 절대 아니죠. 일부 일처제의 문화적 현실에서 성생활의 다양성과 그 즐거움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다양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두 사람의 성생활이 즐겁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부부의 성생활은 소꿉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똑같은 소꿉놀이로 쉽게 흥미를 잃을지 서로 이런저런 희망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겠죠. 섹스라는 놀이 방식에서 약간씩 변주곡을 만들어가며 소꿉놀이를 즐길지는 부부 양측 모두에 달린 것이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삶에 또는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의 유튜브 방송은 좋은 후는 만들어 잘 살고 배워서 잘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방송인 만큼 좋은 후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